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세계가 혼란에 휩싸인 현재 한국 제품이 미국에 출시되며 열풍을 일으켜 기존 시장이 발칵 뒤집힌 것인데요. 처음에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그 효능이 입증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열풍이 일며 해당 제품의 판매가 조기 품절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열풍의 시작에는 한 미국 여성의 믿기 힘든 엄청난 경험담이 있었는데요. 암 선고로 인해 한순간 삶이 무너져버렸던 이 미국인. 그리고 한국의 이 제품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올리비아 베넷이에요. 뉴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 옷장은 비싼 옷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창문 밖을 내다보면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어요. 그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도 곧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참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었죠.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제 인생은 늘 완벽했어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집, 그리고 최고의 남편 리차드까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제 자신에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리차드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는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죠.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리차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낙엽들이 바람에 날리며 거리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숍에 들러 라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바리스타는 제 단골 주문을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올리비아 씨. 그녀가 라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스튜디오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중 하나였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죠. 저는 그들의 성공한 보스였으니까요. 제 사무실은 스튜디오의 가장 안쪽, 가장 넓은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받은 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3시 병원 예약.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정기 검진이었죠. 매년 하는 건강 검진이었어요. 전 항상 건강했어요. 건강에 관해선 걱정한 적이 없었죠. 저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샐러드를 먹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제 몸은 제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처럼요. 오전 미팅이 연달아 있었어요. 새로운 호텔 로비 디자인에 관한 미팅, 럭셔리 아파트 인테리어 제안, 유명 레스토랑 체인의 디자인 컨설팅 미팅까지. 모든 미팅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제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미팅 중 한 클라이언트가 한국 제품을 추천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수입된 가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저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선호해요. 품질이 보장되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제품은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품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미국 제품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최고만을 선택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샐러드를 먹고 오후 미팅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병원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올리비아 베넷 씨, 검진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건강했으니까요. 검사 결과 올리비아 씨는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멈춰 있었어요. 제 귀에 의사의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암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했어요. 항상 그래왔었죠. 확실한가요? 다시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정확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제 달라져 있었어요. 손에 쥔 진단서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리차드에게 말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차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올리비아?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입에서 단어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암이래. 리차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완벽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 뉴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느꼈어요. 제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했던 모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였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왔듯이 이 병도 이겨낼 거라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거였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느껴지곤 했죠.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쳐오고 있었어요. 나는 암 환자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엔 새벽 5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하루를 계획했는데 지금은 7시가 되어도 이불을 걷어내기 힘든 상태였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몸 위에 커다란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오늘은 두 번째 병원 방문 날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검사 결과가 틀렸길 바라며 추가 검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마음 한 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하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결국 편한 검은색 바지와 느슨한 스웨터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간단하게만 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화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올리비아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웃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일주일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온통 하얀색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벽도 하얗고 바닥도 하얗고 의사와 간호사의 가운도 하얀색이었죠. 이 하얀색이 왠지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올리비아 씨, 두 번째 검사 결과도 첫 번째와 같습니다. 유방암 2기로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말이 제 귀에 흐릿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의사는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긴 투병이 될 거라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질 거라고 했어요. 몸이 약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모든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부정하느라 두려울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직면하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에 떨어지는 눈물 같았어요. 리차드는 직장에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왜 나지? 나는 항상 건강했는데.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매일 운동했고 건강한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보상인가요? 베개를 꽉 움켜쥐고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 느껴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리차드가 돌아왔어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제게 약간의 위안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리차드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믿음이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그날 밤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디자인 스튜디오에 전화해서 당분간 휴가를 낸다고 말했어요. 비서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쉬실 예정인가요? 저는 그저 아직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의 치료실에 앉아 팔에 주사를 맞는 동안 저는 이 약물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투명한 액체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암세포를 죽이겠지만 동시에 제 건강한 세포들도 손상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였죠.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토하는 동안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리차드는 제게 머리를 밀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3일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리차드가 제 머리를 밀어주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끝났을 때 눈을 뜨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머리가 된 낯선 여자였죠.
그날 저녁 리차드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상자 안에는 빨간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거야. 그의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대. 상자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홍삼 농축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 정말로? 그런 건 효과 없어. 하지만 리차드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이게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냥 한번 시도해봐. 지금은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나쁘지 않은 냄새였어요. 조금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맴돌고 있었어요. 맛은 나쁘지 않네. 제가 인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제가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홍삼이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이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현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그저 흐름에 맡기고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홍삼병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매일 한 병씩 마셔볼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 있었어요. 정말 긴 한 달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부터가 큰 싸움이었어요.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서니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고 눈썹도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었죠. 병원 가는 길은 이제 익숙해져 있었어요. 치료실에 앉아 주사를 맞는데 옆자리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도 저처럼 머리카락이 없었죠.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메스꺼움과 피로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리차드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곤 했죠. 가끔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리차드는 제게 홍삼 농축액 한 병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리차드의 마음을 위해 마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달콤 쌉싸름한 맛이 하루의 끝을 알리는 의식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어때? 리차드가 매일 아침 묻곤 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조금 덜 피곤했고 메스꺼움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조금 나은 것 같아.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리차드의 얼굴에 희망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가 되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창밖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셋째 주에는 리차드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햇빛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동굴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빛을 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리차드, 의사들, 간호사들, 다른 환자들, 그리고 매일 밤 마시는 홍삼 농축액까지 모두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니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고요. 2달 전에 공허했던 눈빛이 아니라 작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눈썹에 아주 조금이지만 새로운 털이 나기 시작한 걸 발견했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새로운 털이 나고 있었죠. 매일 밤 마시는 홍삼 농축액이 이제는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에 강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궁금해졌어요. 홍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었죠. 용기를 내서 리차드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당당하게 걸어가 차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홍삼에 대해 검색했어요. 홍삼은 6년 동안 자란 인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 검진에서 의사는 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놀라워했어요. 암세포의 증식이 크게 줄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베넷입니다. 2달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진단받았을 때의 충격, 치료의 고통, 그리고 홍삼 농축액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까지. 영상에 암투병 후 작은 병 하나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백 명이 제 영상을 보았고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저도 암투병 중입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얼마 후 한국의 대형 홍삼 브랜드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박민지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말투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기까지 했죠. 처음 박민지를 화상으로 만났을 때 무척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민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의 홍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미팅 후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민지는 제품 리뉴얼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어요. 제 디자인 능력과 암 환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점점 옛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첫 디자인 시안을 박민지에게 보냈어요. 그녀는 정말 놀라워요. 한국 문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피부색도 돌아오고 있었죠. 어느 날 박민지가 한국에 직접 와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공항에는 박민지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둘째 날 충청북도에 있는 인삼농장으로 향했어요. 넓은 밭에는 차양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인삼이 자라고 있었어요. 농부 아저씨는 인삼은 적어도 6년은 자라야 제대로 된 약효가 생깁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인삼을 다룰 때는 무척 부드러웠죠. 인삼 한 뿌리를 직접 보니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 작은 뿌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박민지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죠. 귀국 후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제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다며 모든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드디어 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홍삼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되었어요. 출시 행사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짧은 연설을 했죠. 저는 한 병의 홍삼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 회복 여정과 한국 문화에 대한 발견을 공유하고 있어요. 암 환자 지원 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강연도 하고 있죠. 머리카락이 완전히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짧은 금발 머리가 생겼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더 부드러워진 눈빛, 더 깊어진 미소, 그리고 더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홍삼 한 병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따뜻하고 달콤 쌉싸름한 맛이 이제는 편안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암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제 내면의 편견을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병의 홍삼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열린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홍삼의 효과를 이 나라를 비롯해 세계에 알리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거나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혹은 이메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계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감동TV였습니다.